연골 빼서 했어요. 이게 연골 여기다 넣으면 코가 점점 짧아져. 잘못 얘기했어요. 반대예요. 예. 이물을 써서 구축이 오는 거예요. 이물이 들어갔을 때 보통 구축이 오거든요. 제일 많죠. 요즘은 구축 오신 분 대부분 콘 써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연예인 코 수술 진짜 많이 하잖아요. 혹시 강남 씨 아시나요? 그럼요. 알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강남 씨가 본인 채널에 코밍아웃을 한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떤 수술했는지 오프닝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있죠? 변한 게 있죠. 코 수술했습니다. 이거를 아니 오픈 안 하려고 그랬지. 지금 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오늘 샵으로 갔어 아침에. 왜? 언제 했어요? 선생님이 촬영을 웬만하면 한 달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근데 추석 전에 일주일 휴가를 받아요. 이따니면 못해요. 그때 코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강남님이 예전에 코가 이상했어? 옛날 모습을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최근에 뭐 유명 여성분 했는데 그분은 생방을 하고 계신 분이 막 그래가지고 전에 수술했던 게 염증이 오셔가지고 재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보통은 염증 상태에서는 보형물 제거하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염증 컨트롤 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장 뭐 시간이 뭐 한 1, 2주밖에 없다고 하셔서 그냥 바로 보형물 제거하면서 염증 컨트롤 하면서 그냥 바로 리비전 같이 했던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강남님이 지금 코 성형만 했다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기능 수술도 같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한번 수술을 이미 했던 코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염이 같이 문제가 되니까 코막힘. 이거를 같이 해결하고자 이제 수술했던 건데 이전에 코 수술할 때는 어떤 재료를 썼냐면 여기서 말해줍니다. 연골 빼서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연골 여기다 넣으면 코가 점점 짧아져. 그래서 연골을 이용하면 코가 짧아진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구축이 뭐냐 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리고 찌그러지는 우리가 마이클 잭슨님 코도 얘기하잖아요. 코가 점점 이렇게 들리거나 찌그러지거나 이거 구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코들이 점점 이렇게 구축이 오는데 포린 바디 사람의 것이 아닌 이물이 들어갔을 때 보통 구축이 오거든요. 잘못 얘기했어요. 반대예요. 예, 이물을 써서 구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물을 쓰는 경우도 실리콘 제일 많죠. 요즘은 구축 오신 분 대부분 다 실리콘 써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실리콘 썼다가 몇 년 뒤든 또 몇십 년 뒤든 천천히 구축이 오시는 경우가 많죠. 저는 많은 분들이 되게 실리콘 많이 선택하는 재료로 알고 있는데 많이 선택하시죠. 근데 실리콘 선택과 구축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팔순 넘으신 어머님 지금 실리콘 이따시명 있거든요. 천여 타셨다니까 못해도 50년 넘은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무조건 구축을 일으키진 않는데 구축이 일어난 코 대부분은 실리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퍼센트로 보면 100명 하면 구축이 오는 코는 1%도 안 됩니다. 아니. 강남 씨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샌대. 아무리 벌어도 돈이 새. 코가 제가 뼈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밖에 숨을 못 쉬었어요. 휜 코도 그렇고 이 들린 코도 그렇고 이게 다 재물운과 관련이 많으셔서 관상 때문에 하러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90%는 코 들여다보면 다 휘어 있거든요. 코막힘도 거의 동반된 경우가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남님처럼 코의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제가 뭐 20년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한 20년 전 시작할 때만 해도 코성형 전문가에게 코의 기능은 또 따로 이렇게 다들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 수술을 두 번을 하며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코의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이게 제가 저희 스페셜 이 병원 처음 만들 때 우리 병원의 모토였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성형외과들도 같이 하죠. 되신 것 같아요. 구축이 왔던 코는 절대 실리콘을 다시 쓰진 않아요. 평생 다시 구축이나 이런 염증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골과 진피로만 수술을 합니다. 강남 씨도 진피로 하셨겠죠? 진피나 아니면 연골 둘 중에 하나 하셨지 않을까요? 근데 몰라요. 요즘 구축 코를 저한테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해서 실패해서 오신 분 되게 많거든요. 코에 실리콘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병원에 좀 있더라고요. 붓기 같은 거를 사람들이 알아본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2주 정도만 지나셔도 몇 달 지나면 더 빠지긴 하는데 수술하시고 2주만 지나도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코가 되게 띵띵 부었다 어색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2주 정도만 돼도. 그리고 3, 4개월, 6개월 지나시면 훨씬 슬림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케이스 제외하고는 그렇게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한다는 병원에서 하시면
수술을 한 이후에 양쪽으로 숨이 잘 쉬어진다, 얼굴도 안 길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재수술을 하면서 뭔가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도록 재수술을 한 걸까요? 아니죠. 원래는 코가 들리면 인중이 길어 보여요. 이 하악이 길어 보인단 말이죠. 코를 내려주면 하악이 짧아지면서 미드 페이스가 약간 길어지면서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고 하악이 좀 덜 길어 보이니까 아마 좀 얼굴이 덜 길어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순각이라고 하죠. 이 인중과 비주가 이루는 각도가 중요한데 이 각도가 보통 95도에서 한 110도 그 사이가 이상적인데, 그거보다 더 들리면 짧은 코, 아무리 인중 축소를 해도 콧구멍이 들려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악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 때문에 좀 얼굴이 덜 길어 보인다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너무 화살코면 코가 길어 보이면 얼굴이 또 길어 보여요. 반대로 이 비순각을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굴 비율에 있어서. 구축코는 코 성형 재술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죠. 근데 그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가 결국은 모양을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프레임 자체를 다시 이렇게 늘려주고 하는 거는 저처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코가 들리면서 피부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면 피부가 안 드러나면 안 다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구축코는 수술 전에 줄기세포 치료도 많이 하고 필요한 PDRN 주사도 많이 맞고 최대한 피부를 재생시키고 늙힌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구축코는 강남리 정도면 그렇게 구축이 심한 편은 아니셨으니까 좀 내리는데 좀 수월했을 수 있는데, 아주 심하신 구축코들은 그냥 못해요. 뭐 수술하기 최소 몇 달 전부터 치료를 하다가 들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했는데 안에 너무 헤집어져가지고 그런 분들도 재수술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축코와 달리 또 다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헤집어 놓으면 더 손대면 더 무너지니까 기본적인 코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 펴진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펴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 뒤쪽이 막 휘어 있는데 앞쪽이 다 막 날라가 있고 없으면 접근 자체가 어렵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중격 재수술도 난이도가 꽤 있는 거고, 특히 천공 있는 코 재수술 진짜 어렵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코들, 흡연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무호흡 환자, 저산소 무호흡 환자들 있죠. 흔히 얘기해 살성이 안 좋아. 그런 코들이 들어가면 막 조직이 막 흐물하고 힘도 없고 막 잘 찢어지고 피도 많이 나고 뭔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소가 충분히 조직이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들이 위축되고 딱딱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조직들을 갖고 계시면 수술할 때도 어렵고 하고 나서 회복도 느려요. 제가 최근에 뭐 방송 찍었던 거기 그 사례자분이 심각한 무호흡 환자잖아요. 비중격을 열고 들어갔는데 점막이 정말 순두부 같아. 막 그냥 쭉쭉 찢어져. 정말 어려웠어요. 조직을 이렇게 박리를 해갈수록 찢어지니까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구축코가 어렵냐, 비중 재수술이 어렵냐, 단순히 이걸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 정말 케바케다. 구축이 심하면은 피부 괴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박리 과정에서 너무 딱딱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박리를 해 나가도 피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진피층이 손상이 오면 그 부분이 꺼지거나 괴사 위험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괴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박리 과정에서 충분히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고 딱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하다가 주변 혈관이 날아가거나 피부층에 손상을 받으면 괴사가 올 수도 있고, 박리를 한 다음에 코를 늘렸을 때 무리하게 코가 안 늘어나는데 너무 무리하게 당겨놓고 닫아놓으면 괴사될 수도 있어요. 코끝은 이제 보통 본인 연골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코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는 진짜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콧대에다 이제 뭘 쓸 것이냐는 몇 년 전부터 환자분들 선택권을 좀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또 실리콘이 구축에 뭐 위험성이 있긴 있지만 사실 퍼센트적으로는 굉장히 낮고 모양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뛰어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실리콘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처음 오셨어도 저는 이제 코끝은 안전하게 그 강남리 연골로 할 거고, 콧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을 쓰실지 아니면 진피나 다른 재료를 쓰실지를 결정권을 드리는데, 모양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실리콘이 더 좋죠. 흡수가 안 되니까. 다만 뭐 구축이든 꼭 구축이 아니더라도 뭐 보형물 주변에 물이 차거나 보형물 흘러내리거나, 보통 저희 병원은 평균 한 1% 정도 보거든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 받으셨어도 만약에 강남님이 실리콘을 쓰셨고 했다면 뭐 구축 가능성이 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코의 기능도 좋아지셨고 또 이 짧은 코도 좀 연장이 되셔서 관상도 좋아지시고, 저한테 오셨어도 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렸을 것 같고, 저도 오랫동안 술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런 염증이든 구축이든 이런 위험성을 줄여나가고 있고, 결과들이 사실 저도 예전보다 지금 좋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결과들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저한테 오신다고 합병증이 0%고 뭐 안 생길 수는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좀 환자분들의 선택권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선택권을 드려서
있어서 그런 것들 리스크를 조금 안고 가지만 대신 모양적으로 안전한 모양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리스크 자체를 많이 줄이면서 안전에 또 포커싱을 맞추면서 모양을 만들어 갈지.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신다면 리스크가 아예 0%는 아닌데 그래도 최대 안 생기게 조심히 수술하고 있긴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